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중원의 승자는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중순 결론날 공산이 높아지면서 가운데 그 언저리 숨겨진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는요, 이런 의미심장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 상징인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이 글귀 보면은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당하세요. 지금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나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다. 최근에 이 발언을 콕 집어서 정연욱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1시부터요. 오늘에 지금 걸린 따끈따끈한 현수막입니다. 그 부산 수영구 본인의 지역구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예 중도 보수라면 아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어떠냐 라면서 살짝 비꼬는 혹은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사실 이 현수막 거는데요. 걸고 싶다고 다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선관위 허락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을 받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요,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 보수면 파리도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김기현 의원은 중도 보수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뭐죠?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뜨아한 거 아닙니까? 안 웃네. 이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정치인은 어떤 식으로든 그 국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뜨아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를 요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고객으로 와서 카페 주인에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본인의 이 진보 진영에서의 위치가 워낙 확고하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중도 보수의 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중도 보수 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야말로 정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당이 맹폭을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멈추지 않겠다는 뜻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9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다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사실 좀 불을 키웠거든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헌법학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대통령은 이제 헌법 84조인데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과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임기를 마친 후에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지금 누가 이걸 어느 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저는 아마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적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나 사법심사가 그것을 우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형사상 소추에 대한 문제를 받는 것, 재판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이미 하던 재판까지 멈춘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다면서 기교적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물론 뭐 사실관계를 일단 떠나서요. 정광재 대변인. 형사 재판 중에 또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최대 잠룡이 이 말을 꺼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셀프 면죄부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것이 헌법상의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 인수식 해석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은 적어도 이렇게 재판을 받는 중대 범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헌법상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마련인데 지난해 6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2017년에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였는데 성완종 사건으로 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3심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유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헌법학자 10명에게 모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명이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7명 가운데 대부분은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라고 알려진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는데 주체만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후보로 바뀐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저는 이 2017년에 답을 냈었던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들이 말을 바꾼다면 그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일종의 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좀 대선을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에 있는 주자들이 뭐 일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거를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위는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 보면서 보통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발언들은 임종석 전 실장이나 굉장히 많이 비판했지만 양기대 전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그러니까 비명계 전직 의원들 초일의 간사이고요. 최근에 비명계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방탄 국회도 이어서 모자라서 방탄 정부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콕 집으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대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당내에서 이런 발언 나온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까지 파고들면서 어떤 비명계 대선 주자 목소리를 키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공격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뭐 중도층 지지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인데 중도층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보면은 뭐 다른 주자들 거의 뭐 더블은커녕 최소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양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거의 뭐 한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 최근에 상속세, 소득세 등 뭐 감세 카드를 여러 가지 꺼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호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 그리고 또 실제로 상속세, 소득세 등 감면 카드, 감세 카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탄핵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그다음에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세력, 이 세력들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로 수렴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전체 지지율에서는 또 우리가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중도층의 확장을 더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얘기했던 뭐 어제 얘기했죠. 민주당의 스탠스는 뭐 중도 보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여하이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신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중원을 또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다음 잠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잠룡은 바로 이분입니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지금 무슨 이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환경노동부 장관이 왜 밖에서는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 밖에서 무슨 말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왜 지금 질의 중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왜 중이니까 그런 다들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 하십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자, 김문수 장관 여권 내 일단 확고한 최대 잠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어제 환노위를 보면은 뭐 거의 김문수 검증장 수준이에요. 어제 환노위 왜 열렸을까요? 오요한나 씨의 그 직장 내 그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 그런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래는 열린 거였는데요. 그 열린 목표와는 달리 정부 김문수 장관한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던가 역사에 대해서 묻는다던가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거의 이걸 검증하는 장처럼 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라면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사실은 계속 그 조기 대선 그런 거 아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보면요. 김문수 장관 2월 달에 국회를 5번 찾았습니다. 어제도 왔고요. 오늘도 왔고요. 굉장히 많아서 요즘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놓는 상황이고요. 방금 중도 얘기를 했잖아요. 확장성 부족하다고 하니까 나는 밑바닥부터 출발했다라면서 그 특히나 확장성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적극적으로 또 반박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탄핵에 관련된 질문도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김 장관 사실 약간 허를 찔린 듯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상사 생일 축하를 강요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이렇게 했다가 주어가 바뀌니까 좀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주무장관이잖아요.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그 사례들을 쭉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체가 뭐 경호처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소신이 바뀌고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여당 내에 소위 일위 주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접도 좀 받고 있어요. 국회를 5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지금 어찌 보면 김문수 장관은 주반 야대라고 하는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정서, 주간에 낮에는 탄핵에 반대하다가 밤에는 결국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장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 세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또 새로운 보수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사안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 1위 후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뭐 김문수 장관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 관심인데 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말과 김 장관이 보여주는 일정 간에 좀 편차가 심하다. 이거 표리부동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자,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원래 뭐 가장 큰 결심을 할 때는 먼저 제일 찾아가는 게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 민주당이 김문수 장관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장관으로서 한때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졌었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뭐 그런 가능한 이야기는 하겠죠. 김문수 장관도 결국에는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겠구나라는 해석은 가능한데 근데 정치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현역 정치인으로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MB를 만나건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건 이런 부분은 뭐 민주당이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를 뭐 보면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뭐 새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뭐 일종의 낙선은 좀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2016년도에 한 월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 말합니다. 차기 정권은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지만 예. 어떤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뒤에 뭔가 막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뭔가 그 등 돌린 강성 지지층 껴안고 뭔가 화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보수주자를 선호하는지는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중심으로 보면 자,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또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뭐 사견을 전제로 여쭈면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쪽에 눈길을 주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색채가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역학 구조만 놓고 본다면 주류는 강성 지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예. 비주류가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주류 의견에 가까운 분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과거 아이콘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 또는 표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TK를 중심으로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득표력 이게 네. 얼마나 될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네, 사견임을 전제로 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이남희 기자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 좀 그래도 민주당으로부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요새 언론 접촉명 상당히 넓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환노위 갔었고 오늘 당정협의회 끝나고 있었어요. 기자들 만났고 네. 근데 4시 조금 지금 4시죠. 이제 네. 지금부터는 청년들과 또 만나요. 간담회까지 가진다면서요. 네. 뭐 이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청년들 만나서 일자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 물었어요. 아니라더니 대통령 예방하시고 예. 요즘 굉장히 조기 대선 몸풀기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언론의 해석의 영역입니다. 네.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은 좀 여지를 남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청년 김문수 간담회라고 장관이 하네요. 예. 지금 청년들 만나서 지금 일자리 간담회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문수 장관 모습인데. 자, 두 분께 저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정기남 교수께 이재명과 김문수 여야 최대 잠룡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지금 가장 절실하게 좀 어필해야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요. 이 탄핵 심판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요.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경험도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하는 이른바 그런 또 경험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탄핵 이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그다음에 극렬해지는 이 진영 정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국민적 여망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든 야든 뭔가 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재설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사회 통합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리더십을 어떤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저는 집중되고 있다. 그런 후보에게 아마 네. 중도층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가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른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도 진영이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연령대로 보면요.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5, 60대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데 이른바 중도 진영에 있는 스윙부터는 20, 30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 30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20, 30대 하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아마 일자리와 주거, 육아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대안을 잘 만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되겠으니까 결국에는 중도의 표심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남 또 조선대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